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 퇴근 후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가스불 앞에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몸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더운데 에어컨 좀 켜라니까. 제가 아내에게 짜증 아닌 짜증을 냈지만 혼자 있는데 선풍기면 충분해. 그 에어컨비 얼마나 나온다고.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다시 짜증을 내고 말았어요. 우리 집은 아내와 저 그리고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아이 교육부터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조그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월급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아내는 늘 궁상 맞을 정도로 아끼고 또 아끼며 살고 있어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제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 툴툴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저는 아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내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아이들을 낳고 육아로 인해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제 아이들이 웬만큼 컸기에 얼마 전부터 아내는 다시 취업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그렇게 신나있던 아내는 우리 본가에 일이 생기면서 취업을 포기했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아내도 잘 알고 있지만 나는 그냥 당신한테 빌붙어서 살아야 할 팔자인가 보다. 당신 힘든데 어떻게 하냐? 당신이 조금 더 고생해야겠다. 제가 많이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아내가 저를 배려하며 말을 했어요. 그런 아내를 보니 괜히 저를 만나서 고생만 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아프기만 하네요. 아내와 저는 병원에서 만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허리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 시기에 장모님도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우리 어머니와 장모님은 정말 우연히 같은 병원, 같은 병실에 나란히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 때문에 저도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아내도 퇴근을 하면 곧장 병원으로 와서 장모님을 챙기곤 했었어요. 아내는 장모님을 정말 정성껏 돌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장인어른이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장모님 혼자 우리 아내를 키워내셨으니 그동안 살아오신 삶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모님은 다른 사람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왼쪽 팔에 의수를 끼고 있으세요. 장모님이 참 대단했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를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보낼 정도로 참 억척 같은 분이세요. 오로지 우리 아내 하나만 보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그런 장모님과 아내는 정말 각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장모님에게 그렇게 잘하던 아내를 정말 좋게 봤어요. 아가씨가 그렇게 참할 수가 없어. 너랑 맺어지면 참 좋겠는데 라는 말을 계속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에 비해 모든 것이 너무 부족하기만 했어요. 그랬던 저에게 아내는 올라갈 수 없는 나무와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도 아내가 마음에 들긴 했지만 감히 말도 못 붙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큰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와 장모님이 입원했던 병실이 4인실이었는데 그 병실 안에 정말 심술쟁이 아줌마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아줌마는 항상 심술을 부렸는데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같은 병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심술을 부려댔어요. 그래서 병실 안 사람들은 그 아줌마를 다 피해 다녔어요. 되도록이면 부딪히지 말자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장모님이 잠시 팔에서 의수를 뺐던 모양입니다. 종일 하고 있으려니 답답했겠죠. 그래서 저녁 식사 도중에 잠시 빼놓고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 심술쟁이 아줌마가 그런 장모님의 모습을 보더니 저기 아줌마 밥 먹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밥을 어떻게 먹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모습에 장모님이 네? 뭐가요? 놀라서 물었고 그 손 말이야. 사람이 생각이 없어. 밥맛 떨어지게. 심술쟁이 아줌마가 장모님을 한껏 째려보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 순간 장모님과 아내의 표정이 굳어버렸는데 자세히 보니 아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거기다 장모님과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하고 있는 듯 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천하의 나쁜 여편네를 만나.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그리고 왜 반말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 어머니의 말에 그 심술쟁이 아줌마가 벌떡 일어났는데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라며 우리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제가 심술쟁이 아줌마를 막으려고 일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식사로 나온 물김치를 그 아줌마 얼굴에 확 끼얹어 버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들 입을 쩍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물김치를 뒤집어 쓴 심술쟁이 아줌마는 화가 날 대로 나 있었는데 그렇게 이성을 잃은 채 우리 어머니에게 달려들어서 우리 어머니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이 옆엔 내가 사람 잡네 사람 잡아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아이고 내 허리 어머니가 허리를 잡고 침대에 드러누워 버렸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심술쟁이 아줌마가 놀라서 멈칫했는데요. 그 순간 어머니가 성수야
네 엄마 허리 잘못된 것 같다. 경찰 불러라. 내가 저 옆였네. 콩밥 먹일라니까. 라고 말을 하며 어머니가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 말의 순간 심술쟁이 아줌마가 사색이 되었고 어머니는 저에게 계속해서 너 못 들었어? 당장 경찰에 신고해!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심술쟁이 아줌마의 딸이 내가 엄마 때문에 진짜 못 살겠어! 라고 말을 하더니 우리 어머니를 보며 아주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 좀 해주세요. 빌어대기 시작했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는 딸이 빌긴 왜 빌어? 잘못한 사람이 빌어야지. 라고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 심술쟁이 아줌마의 딸이 엄마 뭐해? 빨리 빌어. 엄마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아버지가 엄마 가만 안 둔다고 했잖아. 얼른 빌어. 어서. 라며 심술쟁이 아줌마의 등을 떠밀었어요. 그리고 심술쟁이 아줌마가 미안하게 됐소이다. 내가 실수했소이다. 어머니에게 사과를 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저기 저 양반한테도 사과해야지. 나보다 저기 저 양반한테 더 큰 실수를 했으니까 라고 말을 하며 장모님을 가리켰어요. 아니 거기에다가 내가 사과를 왜 해요? 순간 심술쟁이 아줌마가 다시 버럭했는데요. 그 말을 듣던 우리 어머니가 성수야 뭐하냐? 경찰에 신고 안 하고? 다시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순간 심술쟁이 아줌마가 죄송해요. 내가 말실수를 했어요. 바로 장모님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우리 아내가 놀란 채 우리 어머니를 바라봤는데 아내와 눈이 마주친 우리 어머니가 아내에게 살짝 윙크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그 순간 우리 어머니에게 반해버렸고 그 이후 우리 어머니의 팬이 되어버렸어요. 그 뒤로 어머니와 아내는 정말 친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제가 같이 병실에 있게 되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어때요? 아내에게 다짜고짜 물었어요. 그런 어머니의 말에 네? 아내가 놀란 토끼눈이 되어서 우리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봤는데요. 아니 우리 아들도 혼자고 아가씨도 혼자인데 혹시 우리 아들하고 한번 만나볼 생각 없어요? 아주 작정을 한 것인지 어머니가 아내에게 대놓고 물었어요. 그 순간 아내와 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는데요. 제가 어머니를 보며 엄마 왜 그래? 라고 핀잔을 줬지만 뭐가 어때서 그래? 아직 젊은 남녀가 서로 만나다가 잘 될 수도 있는 거지. 어때요 우리 아들? 어머니가 끈질기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못 들은 척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어머니의 물음에 아내가 저는 좋아요 라고 수줍게 말을 했어요. 그 말에 등을 돌리고 있던 제가 깜짝 놀라서 얼어붙어 있었는데 그래? 잘 됐네. 우리 아들도 아가씨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잘 만나보면 되겠네. 우리 어머니가 박수까지 치면서 좋아했어요. 아내와 저는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다 결혼까지 했고 우리 어머니와 누나까지도 아내를 정말 좋아했어요. 아니죠. 그냥 서로 너무 잘 맞았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 아내도 우리 어머니를 정말 잘 따랐으니까요. 우리 집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두 집안이 상황도 많이 비슷했기에 어머니와 장모님도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들 가까이에 옹기종기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한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혼하고 혼자 살던 우리 누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누나는 삶이 참 평탄치가 않았어요. 몇 년 전에 매형이란 작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하지만 누나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많이 힘들어했지만 가족들 옆으로 이사를 오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누나가 회사를 다녔기에 아내가 그런 누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누나 대신 조카도 챙기고 서로 도우면서 살았어요. 그런 누나를 보며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혼비백산을 해서 전화를 했어요. 성수야, 이 일을 어쩌면 좋니 그래? 어머니는 울기 직전이었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놀라서 물었고 네 누나가 말이다. 말을 하다 말고 어머니가 갑자기 흐느껴 울었어요. 그런 어머니의 흐느낌에 또 뭔가 일이 생겼구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우시는 것을 보니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제 옆에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아내의 눈을 피하며 엄마, 무슨 일이야? 울지 말고 말해봐. 제가 물었고 네 누나가 말이다. 병원에 갔었는데 위암일 수도 있다고 한단다. 아니 착하게 사는 애한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뭐? 위암? 심각하대? 제가 어머니에게 다시 물었고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곧 정밀검사를 또 해야 한대. 어머니는 말을 하는 내내 정말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제 입에서는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고 엄마, 우선 진정하고 요즘 의술이 많이 좋아져서 암도 잘 치료만 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가 그러고 있으면 아픈 사람한테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힘들겠지만 절대 티내지 말고 내가 누나한테 가볼게.
어머니에게 당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두통이 밀려왔고 속이 안 좋아져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그저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저를 보며 여보, 형님 아프대? 라고 물었어요. 위암일 것 같다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라는 말과 함께 한숨이 튀어나왔어요. 제 말에 아내도 많이 놀란 듯 했는데 위암? 암이라고? 어머 어떡해. 아내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선 암이라고 하면 워낙 큰 병이기에 둘 다 너무 놀라 있었거든요. 그렇게 얼마 후 여보, 형님한테 가보자. 지금 제일 힘든 건 형님이잖아. 아내가 힘겹게 입을 열었고 그러게, 가봐야지. 얼른 준비하자. 그렇게 아내와 저는 누나네 집으로 출발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 누나 집까지는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기에 차로 가면 금방 가는 거리였으니까요. 얼마 후 누나 집에 도착을 했는데 문을 열어주던 누나의 안색이 많이 심각해 보였어요. 누나, 병원에서는 뭐래? 제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물었고 의사 말로는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대. 누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덤덤하게 말을 하는 듯 했지만 이미 눈에는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손대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질 것만 같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아내가 참 대단했던 것이 그런 누나의 마음을 한눈에 알아본 아내는 형님, 식사는 했어요? 영민이 밥은요? 누나에게 물었어요. 밥? 아직 안 먹었어. 준비해야 하는데 그냥 넋놓고 있었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죽이랑 밑반찬 좀 가지고 왔어요. 우리 밥 먹어요. 우리도 아직 안 먹었어요. 라고 말을 하더니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상을 차리는 아내는 마치 자기 집 주방에 온 듯이 식용유가 어디에 있는지 소금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찾아서 계란 후라이를 만들고는 영민아 밥 먹자. 우리 영민이는 계란 후라이 반숙을 좋아하니까 숙모가 딱 반만 익혔어. 아내가 뚝딱 밥상을 차리며 말을 했어요. 누나가 일을 다니느라 많이 바쁘다 보니 아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살림이랑 조카도 자주 봐주고 있었기에 아내는 누나 집 살림을 누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밥상 앞에 앉았지만 사실 아내와 저는 저녁을 먹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아내는 마치 밥을 안 먹은 듯이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다가는 누나 숟가락에 반찬을 올려주며 형님, 든든하게 먹어야 해요. 라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잠시 후 식사가 다 끝난 다음 아내가 설거지까지 다 마치고는 여보, 나 오늘 여기서 형님이랑 자고 갈게. 어차피 내일 주말이기도 하고 당신이 애들 좀 재워? 여기서? 제가 놀라서 물었고 형님이랑 수다 좀 떨다 가려고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어요. 그런 아내의 마음을 누나도 저도 어찌 모르겠습니까? 많이 힘든 시간에 누나도 혼자 있으면 무섭고 외로운 생각이 들까봐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아내와 누나의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아내가 형님, 그 있잖아요. 우리 동네 그 이상한 아줌마. 그때 제가 말했던 그 아줌마요. 누나에게 물었고 그때 그 아줌마? 아내의 물음에 누나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 아줌마가 또 쌈박질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올케도 조심해라. 괜히 시비 걸 수도 있잖아. 아내의 말에 누나가 놀라서 대꾸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아줌마랑 눈도 안 마주치잖아요. 아내가 몸까지 부르르 떨면서 말을 했어요. 그렇게 아내와 누나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둘을 보며 조용히 집으로 왔어요. 아내는 누나 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가 그곳을 나서던 그 순간까지 누나에게 암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것도 묻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는 듯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참 신기했던 것이 처음 누나 집에 들어갔을 때 낯빛이 정말 안 좋았던 누나는 아내가 온 뒤로 표정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는데요. 아내와 대화를 하는 그 순간만은 암에 대해 잠시 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다음날 아내가 집에 왔을 때 누나한테 자세히 물어봤어? 제가 물었지만 지금 와서 물어보면 뭐해. 병원 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그런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당신도 형님한테 자꾸 암이 어떻다느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일상적인 대화나 해. 내가 어머님한테도 당부해놨어. 형님 앞에서 절대 눈물 보이지 말라고. 평소대로 행동하시라고. 지금 제일 힘든 건 형님이야. 잠깐만이라도 암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드리자. 가족들이랑 있을 때만이라도. 아내가 제게 당부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누나가 수술할 때까지 암에 대해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누나는 수술을 했어요. 수술 후 많이 힘들어했지만 누나는 잘 버텨냈고 경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런 누나를 참 살뜰히 챙겼는데요. 누나가 입원한 병원에 자주 찾아가서 말동무가 되어주며 누나를 많이 웃게 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뜨개질할 것을 잔뜩 사왔길래 이거 뭐야? 당신 뜨개질 못하잖아. 그냥 샀어. 나도 형님한테 한번 배워볼까 해서. 형님 뜨개질 잘하시잖아. 라고 말을 하며 아내가 뜨개질 용품들을 챙겼어요. 그리고 다음날 누나 병원에 가서는 형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나에게 물었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순간 치료에 지쳐 있었던 누나의 눈이 반짝였는데 누나는 몸이 많이 지쳐 보였지만 아내에게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어요.
뜨개질은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누나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뜨개질을 하면서 형님, 그때 제 친구 있잖아요. 아들 쌍둥이 낳았다고 했던 친구요. 아들만 낳았다고 슬퍼했다던 그 친구? 네, 근데 그 친구한테 더 충격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충격적인 사건? 누나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봤고 놀라지 마세요. 아내가 말을 하며 갑자기 크 하고 웃더니 그 친구 지금 울기 직전이에요. 그 친구 말이죠. 또 아들 쌍둥이를 낳았어요. 뜨개질 하던 것도 내려놓고 아내가 까르르 웃었어요. 진짜? 또? 아들 쌍둥이라고? 어떡하냐? 누나가 울상을 지었고 그러니까요. 딸 낳으려고 엄청 기도하고 빌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내는 계속 웃음을 멈추지 않았고 그렇게 가만히 둘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나가 아내와 있을 때는 암을 잊은 채 조금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내도 누나가 잠시나마 그래주기를 바랐겠지요. 아내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그렇듯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자 종일 울기만 하던 우리 엄마마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까짓 것 별거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거든요. 그렇게 누나는 수술 경과도 나쁘지 않아서 얼마 후에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의사 말로는 잘 지켜보면서 치료에 집중하자고 했으니까요. 아내는 그 뒤에도 누나를 정말 열심히 챙겼어요. 그렇게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내를 보며 뭐 하는 거야? 제가 아내에게 물었고 형님 호박죽 좋아하잖아. 근데 이건 뭐야? 호박죽 옆에 있는 보온통에 담겨져 있던 것을 보며 제가 물었고 이건 전복죽.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어요. 뭘 이렇게나 많이 했어? 호박죽은 형님 거, 전복죽은 어머님 거. 엄마는 왜? 제가 무심하게 물었고 이래서 아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형님 저러고 계신데 어머님이 지금 밥이 넘어가겠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시지만 어머님 얼굴 좀 잘 봐봐. 눈이 퀭하시잖아. 형님만큼이나 어머님도 힘드실 거야. 어머님이 전복죽 엄청 좋아하시잖아. 밥 대신 그냥 넘기기도 쉽고. 다 만들어진 죽을 통에 담으며 아내가 말을 했어요. 아내의 말대로 저는 무심한 아들이 맞는 것 같네요. 아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그렇게 죽을 잘 담고 있던 아내가 여보, 우리 차 바꿀까? 차? 우리 차 괜찮은데 왜? 괜찮은 중고차 하나 받았거든. 그거 사고 싶어서. 그래? 그럼 당신 맘대로 해. 나야 상관없으니까. 아내가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저는 별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아내가 형님 말이야, 치료 끝나면 회사도 다시 복귀할 생각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시거든. 그런데 형님 회사가 차 타고 가면 먼 거리가 아닌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전철 갈아타고 버스 갈아타고 다녀야 해서 출퇴근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말이야. 거기다 치료가 다 끝난다고 해도 한동안 힘들 거야. 형님 성격에 우리가 그냥 차 사드린다고 하면 펄쩍 뛰실 게 분명하니까 그냥 우리 차 바꾼다고 하면서 우리 차 드리자. 형님 수술비 때문에 차도 팔아버리셨다고 했잖아. 아내가 간절한 눈빛으로 제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와 눈이 마주치던 순간 제 눈에서는 폭풍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내는 누나가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언제 찾아온 것인지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누나에게 건네기도 했지만 누나가 거절해버렸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내 앞에서 엉엉엉 소리내서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이래저래 힘들었던 것까지 터지면서 그냥 눈물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 저를 보던 아내가 여보, 왜 그래? 놀라서 물었고 당신은 원망스럽지도 않아? 사실 당신 몇 달 전부터 다시 취업할 생각에 들떠 있었잖아. 근데 누나 병간호하고 조카 챙기느라고 포기한 거잖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원망?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어. 취업 안 하면 나는 더 좋지 뭐. 평생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한테는 이렇게 든든한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활짝 웃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내가 너무나 눈이 부셔서 제 눈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상관하지도 않고는 정성껏 만든 죽을 보온통에 담았어요. 여보, 빨리 가자. 죽 식기 전에 가지고 가야지. 아내가 저를 재촉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누나 집에 어머니와 누나가 반갑게 우리를 맞아줍니다. 뭐하러 또 왔어? 오늘은 내가 있는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아내를 나무랐지만 마트에 갔는데 호박이란 전복이 너무 싱싱한 거 있죠. 형님 호박죽 좋아하시잖아요. 아내가 호박죽을 꺼내서 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는 어머님 좋아하는 전복죽도 해왔어요. 라며 아내가 다시 활짝 웃었어요. 힘든데 이런 걸 뭐하러 해와. 너 그러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아주 혼날 줄 알아? 앞으로는 이런 거 절대 하지 마. 죽집에 가서 사면 되는데 힘들게 뭐하러 해. 어머니가 아내에게 야단을 쳤지만 아내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는 전복과 호박죽을 식탁에 차렸어요. 그리고는 엄마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며
어머님, 빨리 드세요. 제가 이런 거 해오는 거 싫으시면 어머니 건강도 신경 좀 쓰세요. 얼굴이 이게 뭐예요? 반쪽이 되셨어요. 아내가 어머니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 고마워 라고 말을 했는데 어머니는 목이 메어오는지 전복죽을 선뜻 넘기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족들을 바라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에게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굴곡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 가족은 지금 힘든 길을 걷고 있나 봅니다. 하지만 계속 걷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오겠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우리 가족처럼 힘든 길을 걷고 계시다면 다 같이 힘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감히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